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좀 시장이 지지부진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나와줘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수요일 날 리뷰하면서 저희가 3차 목표가를 세워드렸던 옴니 시스템이 오늘 무려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제는 4차 목표가를 좀 세워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7월 1일, 7월 초에요. 제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탄소 중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때이른 폭염에 또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늘 이제 전력,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옴니 시스템이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도 25%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350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현재 3,6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4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와 4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 그리드는 이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2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8조를 투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는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익절 라인대를 제가 지난번에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3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로 3,700원 라인대를 4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수요일에 정확한 타점으로 공략해 주신 또 종목이 있습니다. 여름 수혜주로 SCD 들고 와 주셨는데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더 덥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제 폭염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름 수혜주인 SCD를 소개해 드렸어요. 사실 이 종목을 6월 달에도 한 차례 소개해 드려서 30%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한번 재차 이틀 전에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여름 수혜주 하면 보통 다른 종목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란 종목들을 많이들 보실 텐데,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SCD가 여름 폭염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두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1,200개 종목 중에 1,000개 종목들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SCD도는 20%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이틀 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한 25%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1, 2차 목표가가 하루 만에 돌파가 됐습니다. 2차 목표가를 3,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현재 3,03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25%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를 2,9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릴게요. 그리고 3차 목표가는 3,3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기분 좋은 리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그럼 또 새로운 섹터가 기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섹터 첫 번째로 열어볼까요? 네, 올해 상반기 초에요. 제가 정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강조했던 섹터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전에 미셨던 섹터라고 해서 바로 떠올랐어요. CBDC 섹터 오랜만에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오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다. 오랜만에 들고 와주셨는데 왜 비보호 켜주셨을까요? 네, 어제 오늘 이제 CBDC 관련 테마주들이 오랜만에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CBDC 관련해서 9월 초에 CBDC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DC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집전에 어떤 발표와는 다르게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좀 점쳐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스웨덴이나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상용화 실험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자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디지털 화폐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고 와주신 만큼 공략주가 상당히 궁금한데 바로 공개해 볼게요, 그러면.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KCS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KCS 들고 와 주셨고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이번 섹터에서? CBDC 관련해서는요. 테마주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KCS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 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9,160원 정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서 거의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재료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CBDC 도입을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7월 12일 날 CBDC 모임 실험 연구를 위해서 용역 사업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업이 네이버 계열사인 라인플러스와 또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 X 그리고 SK그룹 3파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달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CBDC 모의 실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수혜주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CBDC 관련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한국컴퓨터 지주 계열사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컴퓨터 그룹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한국컴퓨터 지주로 변경을 했고요. 1984년도에 금융 단말기를 제조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13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5개 기업이 지금 현재 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T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한네트 같은 경우는 금융 단말기 AT&T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KCS 같은 경우는 무정지형 시스템 솔루션뿐만 아니라 스마트 ATM기 그리고 무인 공과금 납입기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EMS 전자제품 서비스를 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개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CBDC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강한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KCT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국컴퓨터 지주의 어떤 지분 관계를 본다고 했을 때는 KCT가 63.32%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네트가 45.09%, 로지시스가 64.47%, 그리고 KCS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컴퓨터 지주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CS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차피 이 5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대표 종목은 없지만 앞으로 KCS를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컴퓨터 지주에서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BBC 리서치를 통해서 지난해 키오스크 시장 규모가 19조 원으로 평가를 했고 앞으로 연평균 8.9%에서 10% 가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시대에 또 최저임금까지 인상이 되면서 키오스크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 무인 점포 사업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삼성전자, LG전자도 키오스크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키오스크 대표 종목인 KCS가 일단 뭐 무인 점포 관련해서 수납기 또 복권 발매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무정지형 시스템 솔루션으로 인해서 은행 또 금융, 공공 분야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종목이 특별하게 대장주는 없고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어떤 이제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SK그룹에서 사업자가 선정됐을 때 관련 종목들이 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달까지는 우리가 이제 테마주로서 한국컴퓨터 지주 계열사 관련 종목들을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고 또 키오스크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KCS를 주목하자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CBDC KCS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돌아가면서 좀 네. 테마성으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더러 키오스크 수요가 네.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 기대된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보고 오를 걸 기다려 볼까요? 네, 일단 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CBDC 관련 종목들이 제가 지난달, 뭐 지지난달 끊임없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5월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이 좀 이어진 상태고 박스권 횡보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흐름에 최근 들어서 어제 제롬 파월 연중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000원 라인대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 7%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하니까 9,3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절 라인대를 8,0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8,100원 또는 8,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9,9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1,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릴 텐데 현재 지금 9,380원, 7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으니까 9,3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7%대에서 계속 상승폭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9,300원 윗선에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혹시 새로운 섹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섹터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제가 강하게 밀었던 섹터인데요. 바로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가운 섹터들이 속속들이 네. 나오네요. OTT 섹터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네. 비보다. 오늘 양쪽 다 비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네.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현재 미선물도 거의 1% 음.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떤 섹터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좀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T 섹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TT 섹터 그래도 오를 종목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주로 내세워 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OTT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A스토리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 네, 중 하나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A스토리 그럼 당연히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A스토리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6.25% 상승폭 보여주면서 42,50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글로벌 OTT 경쟁이 이제 심화되면서 오히려 드라마 제작사 업체들의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고요.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는 2004년도 1월에 설립된 드라마 외주 제작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도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에 따른 매출액이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작권 판매로 39%의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20년 들어서 이제 중국의 아이치를 필두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HBO, 애플 TV 플러스에도 계속해서 글로벌 OTT 업체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필두로 이제 국내 외에 OTT 업체들이 국내 상륙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A스토리 또 이제 드라마 외주 제작사 업체의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A스토리가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지리산뿐만 아니라 퀸메이커, 빅마우스도 신작 작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쿠팡 플레이어 통해서 예능 또 SNS 코리아도 시티콤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적 턴 어라운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OTT 업체인 A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 이 거래일 전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 그럼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충분히 가격 조정은 끝마친 상태고요. 네. 올해 3월에 54,000원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29,000원까지 거의 반토막가량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바닥 구간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에 뭐 지리산뿐만 아니라 이제 빅마우스 신작 작품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 1차 매수, 손절 라인대를 37,5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38,0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46,000원 라인대, 돌파 시에 5만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와 A스토리 네. 두 가지 종목 새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파란불 켜서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 무료 방송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폭염 관련해서 뭐 ACD뿐만 아니라 또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트렌드 선전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장 끝까지 힘내시고요. 장 마무리가 지나고 나서도 또 무료 방송에서 김준호 매니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